그게 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의 차이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런 걸 잘 표현하게 주기를 바랬는데, 이 소영이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여성이라는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필름의 수민, 지연? 승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라이스보이 슬립스입니다. 1990년 남편의 갑작스러운 자살 이후 소영은 아들 동현과 함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캐나다로 떠납니다. 캐나다로 간 동현과 소영은 캐나다에서 인종차별과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현은 계속 자신의 아버지에 관해서 물었고 소영은 계속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현이 청소년이 되고 엄마와 사이가 많이 멀어진 시점에서 엄마인 소영은 자신의 암에 걸리자 동현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한국적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떠나는데요. 영화는 이 과정에서 동현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네, 다들 영화 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라이스보이 슬립스 본다고 했을 때 조금 꺼려졌어요. 왜냐면 제가 공감성 수치가 진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꺼려졌는데 영화 보고 나니까 되게 좋은 영화였고요. 특히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재밌고, 또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눈물을 진짜 줄줄 흘리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슬퍼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정말 울다가 웃다가 엉덩이에 털 날 뻔했던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영화 사실은 보기 싫었고요. 사실 어쩌다 보니 보게 됐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소재가 크게 보면 두 개잖아요. 이민자로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엄마를 겪는 어려움, 이런 거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재 때문에 너무 많이 다루면 또 영화 또 산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두 개 다 잘 풀어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대보다 훨씬 더 재밌게 봤던 영화였거든요. 저도 사실 가족 영화 이런 거를 엄청 즐겨 찾아보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조금 기대를 덜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사실적인 이야기,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실제한다는 인상을 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영화가 중간에 시점을 좀 건너뛰잖아요. 근데 그때 시작할 때 데이비드 그리고 이제 동현이죠. 동현이 탈색머리랑 렌즈를 끼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영화에서 다루어졌던 그 유년 시절의 기억, 그리고 영화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 점프한 시점에 대해서도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가늠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가족의 삶을 유기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인상을 줘서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럼 다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갈 때 이제 화면 비율이 바뀌는 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뭐 화면 비율 바뀌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거 보면 현재에 있다가 과거로 갈 때 화면 비율 작아졌다 다시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거 현재 그런 거 나타낼 때는 많이 쓰였는데 뭐 이번 영화에서는 단순히 그런 게 공간의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동현의 그런 감정 이런 게 잘 표현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기억에 잘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연출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음성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소영과 동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빠의 짐을 건네받고 나서 경운기 뒷자리에서 이렇게 탈탈탈탈 가면서 가방에 있는 짐을 막 풀어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진 같은 걸 막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의 음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나오는데 사실 한국인으로서 입모양을 보고 너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들은 나랑은 다른 체험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었고, 또 그 전까지는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소영이 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자가 웃으면서 막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서 그 내용적으로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그 소영이랑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면담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동현이가 이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반 친구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정학을 받고, 근데 이제 동현이한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어째서 왜 다른 애들은 처벌받지 않느냐, 그 인종차별도 정서적인 폭력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게 이 소영이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여성이라는 게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줘서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네, 영화를 보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실 1990년대라고 하면 지금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인종, 다른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차별이 훨씬 더 심했을 시기잖아요. 동양인한테 기대하는 긍정적인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모범 소수자성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영화에서 그 부분을 일부 비꼬아서 폭력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동현이 작중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이제 두 번이 한 번은 자기가 친구들한테 인종차별을 당할 때 다른 한 번은 동양인인 다른 여자인 친구가 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물리적 폭력이 언제나 용서받지 않는다고 할 때 정서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그게 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뭔가 소영이 한 목소리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소한 폭력이 정말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도 사소했을지 뭔가 지금껏 차별에 무디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민님 의견에 진짜 공감해요. 저런 차별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차별을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서 되게 화내기에도 애매한 작은 것들인데 이런 사소한 차별들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린 동현이 한 선택이 뭐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공감됐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약간 기존의 동양인들 표현하던 방식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런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서 좋았고요. 그거 말고도 뭐 동양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소수자 관련돼서 얘기하면 동양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차별 이런 거를 제가 캐나다에 가본 적은 없지만 진짜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영화 속에서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장면,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영화를 보면서 소영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제목만 보고서는 약간 동현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동현보다도 저는 소영 이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고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소영 캐릭터 관련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그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소영한테 성추행을 하잖아요. 근데 소영이 그냥 싹 지나가요. 저는 그 상태로 쑥 지나가면 되게 조금 아쉽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말고 획 돌아서가지고 그 동료들한테 가서 확실하게 말을 해두잖아요. 한 번만 더 손대면 죽여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기죽지 않고 당찬 여성 같아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동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24살이거든요. 이 나이에 제가 봤을 때 16살의 동현은 사춘기에 있는 어린 소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꼰대처럼 훈수를 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저희가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엄마 소영의 삶이라든지 뭐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동현은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또 자신의 배경이나 뭐 아버지에 대해서도 엄마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언뜻 보이는 방황하는 모습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중반에 동현이 되게 애처럼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있다가 마지막 시퀀스 가서는 엄마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안겨있던 아이에서 엄마를 안아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사춘기 치고 좀 지나치게 어른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쪽으로 좀 생각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볼 때 약간 정체성 이상한 사람들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사이먼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사실 저는 영화 초반에 사이먼이 막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은 인종만 한국인이지 사실상 캐나다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 한국인 1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그 엄마가 완전 한국인이고 사이먼이 완전 캐나다인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동양이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차이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런 걸 잘 표현하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 그리고 또 사이먼이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던 그 소영이 아프다고 하자 갑자기 자기가 아들을 돌봐주겠다. 나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좋아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냥 잘 친하지도 않았던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아들을 돌봐준다?
근데 물론 그런 사례가 많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영화 속에서 미리 그런 이전에 그런 거 관련된 장면을 좀 보여줬으면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한국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캐나다라는 이국적인 배경 속에서도 곳곳에 한국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되게 그걸 찾아보는 게 언밸런스하게 느껴지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소영이 아들 동현을 대하는 태도나 그에게 하는 훈수들에서는 약간 한국에 말하자면 유교적이고 보수적이고 다소 꼰대 같은 그런 가치관도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의 장면들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의 관습 예절 압축판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어른과 술 마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산소에 갈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담겨 있어서 네,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뭐 한국적인 요소 좋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몰입은 안 됐어요. 제가 그런 시골 마을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런 시골 마을 한국적 정서는 크게 공감 못했고요. 그 말고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음식 문화나 뭐 이런 건 되게 좋았는데요. 근데 목욕탕 장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원래 사실 동현이 캐나다에서는 그냥 노란 머리하고 아니면 렌즈 낀 게 사실 자기 정체성 잃어버려서 그거를 좀 이제 확 바꾸기 위해서 갑자기 머리를 밀어버리고 막 렌즈를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한국적인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엄마 이해한다고 갑자기 내 외면적인 모습을 싹 다 바꾼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말하는 것도 사실 크게 그렇게 공감이 되진 않아서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드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촬영이 되게 아름답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는 그 후반부에 아예 그냥 그 강원도로 가잖아요. 그 아버지가 살았던 가족들이 있는 강원도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논밭을 보여주는데 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노란색이나 그 밭이 깔끔하게 모양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게 표현을 해서 되게 그냥 논밭일 뿐인데도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한국 땅인데 되게 다른 나라처럼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마 이 이민자였던 감독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느껴져서 그게 표현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소영과 동현의 모자 관계가 어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영과 동현의 모자 관계가 약간 소영이 강압적으로 약간 억압하고 그리고 동현이 이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나이대나 뭐 정체성 혼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거보다는 사실 엄마가 사실 아들에게 하는 강압적인 행동 자체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를 잘 드러내게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려고 하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좀 나온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고요. 사실상 췌장암이란 소재가 나온 것도 도저히 관객들이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엄마가 약간 아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들으면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아니 강압적으로 한 게 일부 있긴 했지만 전 조금 더 약간 좀 더 구체화를 해서 진짜 원인이 이거였다라고 말을 하자면 뭔가 아빠에 대해서 동현이 자꾸 묻는데 소영이 답을 해주지 않아요. 저는 이게 조금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 뿌리에서 찾곤 하잖아요. 근데 빈칸으로 계속 남겨져 있는 부분을 동현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자기 주변엔 소영밖에 없는데 엄마한테 말을 해도 엄마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이 대화도 안 해주면서 그냥 다 안 해 약간 이렇게 되면서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빈칸이 계속 남아있는 게 동현을 계속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영화가 끝날 때에는 한국으로 가서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고 너희 아빠가 여기 있다라는 걸 다 보여주면서 그 빈칸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서 앞으로의 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관계가 될 거라고 사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췌장암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둘의 관계를 또 크게 다르게 변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수민님 의견이랑 정말 비슷한 게 이 두 사람이 그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 주어진 환경이 너무 버거워서. 특히 엄마인 소영의 경우에는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들인 동현이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아시아인이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엄마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더더욱 그런 갈등이 심해졌을 것 같은데, 이제 후반부에 한국으로 가면서, 저는 한국으로 갔던 게 정말 동현한테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국에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저는 동현이가 해방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그 머리 자르고 뭐 렌즈 빼는 게 좀 불필요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그런 변화가 과격할 수는 있지만, 그게 동현이가 이제 답답했던 걸로부터 해방되는 거를 머리를 밀고 렌즈를 벗어버리는 걸로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럼 이제 오늘 본 영화와 관련된 영화 추천 하나씩 해볼까요? 저는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는 애프터선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물론 라이스 보이 슬립스처럼 이민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적인 게 있진 않지만, 가족의 두 사람, 그리고 한 아이는 이제 사춘기에 있는 아이의 관계가,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는 데서 조금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라이스 보이 슬립스 약간 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애프터 형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영상이 전체적으로 선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하고 좀 포근한 느낌이었던 게, 마치 우리가 뭔가 추억을 떠올릴 때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흐릿하게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막 누군가의 기억이나 추억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애프터 형도 약간 그런 비슷한 톤이고, 둘 다 기억이랑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라이스 보이 슬립스 보신 분들은 애프터 형을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레이디 버드 영화 되게 관련돼서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뭐 소재 자체가 비슷하죠. 뭐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자식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이런 소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앞에서 비슷한 얘기하는데 이미 보셨을 것 같아서 굳이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라이스 보이 슬립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정말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영화관에서 보시고 또 많은 후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관에서 화면 비율의 전환을 실제로 보는 거 정말 또 다른 체험이 될 거니까요. 영화관에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